화성 연쇄살인 사건. 정말 유명한 미제 사건이라서 영화로도 제작됐죠. 그런데 이번 9월 18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약 30년 만에 매우 유력한 용의자를 찾게 됐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콩밥 잘 먹고 다니면서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교도소에서 말이죠. 10월 1일에는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종결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이 실제 사건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기 예뻤다 라는 유행어를 남긴 캐릭터 백광호. 향수기 예쁘지. 하지만 영화 후반부 경찰들의 무리한 추궁 끝에 두려움을 느끼고 기차에 치여 사망하고 맙니다. 진짜 범인이 아닌데도 범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장면도 있고요.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백광호 제 범인 아니라니까. 야 조용히 뭐다. 제 백광호 손 한번 봐봐요. 저 손으로 뭘 막으면 가능합니까? 애들 두서요. 나가란 말이야. 여기 도장을 찍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끝이네요. 좀 풀어줘요. 당시에도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멀쩡한 시민들이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여럿 있었죠. 언론에 드러난 것만 해도 3명이나 되죠. 이춘재는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유명하죠. 속옷에 안면을 씌우고 스타킹으로 시신을 속박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범행 수법. 예, 이양수 사건 때랑 똑같죠. 손 꽁꽁 묶은 것도 똑같네. 그리고 음부에 복숭아 등의 이물질을 집어넣는 범인의 잔인한 범행 수법. 길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복숭아 조각인데? 이 장면은 당시에도 큰 충격이었죠. 사실 지금 봐도 충격적이고요. 이렇게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는 이춘재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연출했습니다. 그 여자들 살했던 방법이 완전히 똑같아. 내가 당한 거랑.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는 용의자를 꽤 근접하게 추측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유력한 용의자 박형규를 신문할 당시의 장면이죠. 공장 사무실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 작년 9월부터? 그럼 작년 첫 사건 나기 조금 전이네. 네가 군대 제대하고 이 동네 공장으로 온 뒤부터 여기서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나는 셈이란 말이야. 실제로 이춘재는 86년 1월 군 전역 후에 화성의 전기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1차, 2차, 3차 사건은 그의 직장과 집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제 당시 몽타주를 확인해보면 24살에서 27살 사이에 스포츠머리로 기입돼 있고요. 한 버스기사는 방위병 정도의 짧은 머리였다라고 진술했으니까 이 점을 토대로 영화에서는 범인의 신원을 추측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하고 실제 사건이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범인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치밀한 성격으로 표현됐는데 피해자 우산에서 범인 지문이 나올까 싶었는데 결국 안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치밀하지 않았습니다. 정액, 채모, 담배꽁초와 혈흔까지 지금이라면은 범죄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우수한 증거들이 있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치밀하지 못했던 수사 방식 그리고 부족한 과학기술 때문에 범인을 잡지는 못했죠. 자, 또 한 가지 영화 속에서 사건은 고 유재하 씨의 노래 우울한 편지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비 오는 날 붉은 옷을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한 편지요. 가수는 유재야. 근데 이 노래 방송된 날이 전부 여기서 사건 터진 날이랑 일치해요. 지금 라디오야? 방송 지금 나가고 있나? 네, 생방송입니다. 영화상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설정인데 사실 이거는 극적인 전개를 위한 요소일 뿐이었죠. 실제로 붉은 옷을 입었던 피해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하네요. 영화의 엔딩 속 마치 범인이 해당 장소를 다시 들렸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던 장면도 있었죠. 그 안에 뭐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아저씨가 여기서 이 구멍 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 그랬는데 범인이 아직까지 멀쩡하게 돌아다닐 것이 상상돼서 정말로 소름 돋았던 장면인데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는 95년 이후로 계속해서 감옥에 수감돼 있었으니까 이춘재가 이 장소를 다시 들릴 수는 없었겠죠. 이 장면 역시도 영화의 극적인 연출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무능하고 인력 또한 부족한 것처럼 표현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은 총 205만 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잡히지 않자 경찰에 대한 비하는 물론 범인은 오히려 지능적이고 치밀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었죠. 하지만 단순히 경찰 당국의 무능력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당시 시대상 발전되지 못했던 수사기법, 과학수사, 부족한 CCTV나 현장 보존의 어려움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거죠. 아이 현장이 지금 보존도 안 돼. 개발나 일들 하고 있는 뭐 집 앞 노트랭이 꿀발라나 지금 콧구멍 쳐박겠습니다.